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다양한 음식들. 그 식재료는 어디에서 왔을까? 언제, 어디서, 누가 생산했는지 알 수 없는 수입 농산물들. 과연 얼마나 믿고 먹을 수 있을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주목받고 있는 제품들이 있다. 바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신선한 식재료들. 안전한 먹거리의 대안으로 등장한 로컬 푸드가 확산되고 있다. 로컬 푸드는 단순히 그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을 넘어서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새로운 먹거리 문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어 신선도와 영양이 풍부한 제철 먹거리. 생산자를 알 수 있기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들.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정직하고 바른 먹거리. 로컬 푸드의 매력을 알아보자. 한 대형마트의 식품 코너. 제품의 원산지를 살펴봤더니 세계 각국에서 수입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생산자의 손을 떠나 우리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오랜 시간 유통되어 온 식품들. 이들은 높은 푸드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다. 푸드 마일리지란 식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도달되는 거리를 의미한다. 식품의 수송량에 수송 거리를 곱한 수치로 나타내는데 그 값이 높을수록 제품의 신선도가 떨어진다. 특히 이제 외국에서 식품을 수입하면서 푸드 마일리지가 이 길어지게 되면 식품의 이제 안전성 문제, 신선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담보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가 길수록 우리의 식생활에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외국산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1인당 식품 수입량도 증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인 1인당 식품 수입량은 468kg으로 집계되었다. 2001년 410kg에 비해 무려 14%가 증가한 것이다. 장거리 식품 수입이 늘면서 한국인 1인당 연간 푸드 마일리지는 1톤당 7,085km로 2001년에 비해 37% 증가했다. 반면 일본과 영국, 프랑스는 같은 기간 각각 5,484km, 2,337km, 그리고 739km로 감소했다. 프랑스와 비교해 보면 한국인의 푸드 마일리지는 무려 10배 수준인 셈이다. 결국 한국의 수입 식품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해결 방안 중 하나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로컬 푸드다. 로컬 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의미한다. 즉, 소비자를 중심으로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먹거리들이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누가 어떻게 작물을 생산했는지 쉽게 알 수가 있다.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소비하자는 자연스러운 움직임. 바로 이 로컬 푸드를 이용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밥상이 차려지는 것이다. 농식품이 생산된 지역에서 멀리 운송이 되다 보니까 운송기관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이런 배출이 많아져서 이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었다.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반성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컬 푸드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직거래입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함으로 해서 중간에 유통 단계가 없어지니까 그 유통 마진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누어서 혜택을 받는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또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한 가정집. 아이 셋을 키우고 있다는 김현홍 씨는
요즘 로컬 푸드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건강한 식재료로 준비하는 저녁 식사. 매일 이렇게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기 위해서는 식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먹는 게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먹는 게 자기 몸을 만드는 건데 먹는 거 바로 세포가 되고 몸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에 투자해요.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연홍 씨가 말하는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의 기준은 바로 인근 지역에서 난 식재료, 즉 로컬 푸드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로컬 푸드의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다는 사실. 양평쌀로 만든 오븐도 누룽지인데 이게 현미의 그 까슬한 맛이 없으면서 부드러우면서 이게 바삭해요. 과자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샐러드에 활용해도 좋더라고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요. 그래서 로컬 푸드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먹기 시작했어요. 신선한 식재료에 엄마의 정성을 가득 담아 준비한 저녁 식사. 아이들 젓가락질에도 속도가 붙는다. 일반 칵테일보다 맛있고 신선도 로컬 푸드로 만든 이 음식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조미료 같은 거 하나도 안 넣고 하다 보니까 자연의 맛이 있고 식당에서 먹는 것도 맛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만큼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고 싶은 것이 세상 모든 엄마들의 마음일 터. 그래서 연홍 씨는 로컬 푸드의 확산이 반갑다.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거를 신선하게 공급받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죠. 김연홍 씨가 이렇게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집 근처에 있는 이 로컬 푸드 직매장 덕분이다. 2013년 문을 연 친환경 로컬 푸드 직매장. 양평 지역의 농가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만들게 되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하루 평균 약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매장을 찾았지만 해가 갈수록 손님이 늘면서 지금은 하루 평균 약 250명 정도가 물건을 구매한다고 한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이런 데 보면 생산자 뭐 이런 데 뭐 이름이랑 뭐 이런 거 써 있고 뭐 해서 좀 신뢰가 가고 좀 믿음이 가서 좀 자주 오게 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농약을 안 치고 그 뭐 일단은 믿고 먹을 수 있으니까 오죠. 품질도 좋고요. 가격도 되게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이용해요. 양질의 식품을 일반 마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유는 로컬 푸드만의 직거래 시스템 덕분이다. 보통 유통기한이 5일에서 6일인 일반 농산물에 비해 로컬 푸드는 하루 이내에 유통되기 때문에 훨씬 신선하고 맛도 영양도 뛰어나다. 소비자는 가격이 저렴해서 좋고 생산자는 유통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직거래 시스템에 대한 농민들의 애정도 특별하다. 양평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김만기 씨. 오늘 수확한 딸기를 판매하기 위해 직접 물건을 들고 로컬 푸드 마켓을 찾았다. 마켓에 들어오자마자 김만기 씨가 향한 곳은 바로 이곳. 가격표를 출력하는 곳이다. 이곳 로컬 푸드 직거래 매장에서는 생산자가 직접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가격표를 출력해서 붙이는 것까지 모두 생산자의 몫. 가격은 본인이 생산한 물건이니까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생산자가 이 가격에 팔겠다 이렇게 해서 정해서 입력하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날 가져온 딸기의 상태에 따라 판매 가격은 조금씩 달라진다. 분명한 것은 유통 마진이 없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값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격표까지 꼼꼼히 붙이고 나면
남는 것은 매장에 보기 좋게 물건을 진열하는 일이다. 수확한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대를 관리하는 것까지 모두 생산자의 몫. 결국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의 가게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농부가 노력한 만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 로컬푸드 직매장의 장점 중 하나다. 달라진 점은 우선 내가 큰 매장을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만들고 양평군에서 지원을 해서 만들었는데 나도 매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 속에 농민들이 생산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그날 판매 현황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좋고 그 생산하는 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생산했는지 모든 농산물에는 생산자의 이력이 담겨 있다. 철저한 주인의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만큼의 보람과 가치가 있기에 참여 농가는 점점 늘고 있다. 처음에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한 농가들이 한 35농가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조합원이 110명으로 늘었고요. 그 외에 이제 비조합원도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상당히 점점 더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좋은 품질과 낮은 가격은 기본. 거기에 생산자에 대한 신뢰까지 함께 판매하고 있는 얼굴 있는 먹거리 로컬 푸드. 결국 알뜰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는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첫 해에 1차 년도에 8억 7천 정도 했습니다, 매출을. 근데 2차 년도인 2015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18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배 이상 성장을 했죠. 그래서 올해는 예상을 한 25억 정도 요즘 매장에서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 상승은 양평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경기도 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난해 총 매출액이 450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이는 2014년 223억 원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고향 일산의 경우는 같은 기간 매출액이 약 27억에서 약 66억으로 급증했다. 이천시 직매장은 지난해 약 22억 수익을 기록했는데 개장 첫 해에 약 5억 원에서 무려 4배가 넘는 성장을 보였다. 이렇듯 소비자들의 신뢰를 등에 업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로컬푸드 시장. 그렇다면 로컬푸드는 과연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김만기 씨의 농가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양평 로컬푸드 직매장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김만기 씨네 농장. 약 6,600제곱미터의 대지에 찰옥수수 농사를 짓던 그는 6년 전부터는 딸기 재배에 도전했다. 원래부터 친환경 농사를 고집하던 김만기 씨는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딸기를 선보이기 위해 친환경 인증까지 거쳤다고 한다.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몇 배의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인 농가에서 병충해가 발생하면 농약을 살포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친환경 농업은 화학 비료나 농약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긴 힘들다. 그래서 김만기 씨는 천연 발효수와 미생물을 적절히 배합한 비료를 이용하고 있다. 이 비료는 가축 분유를 가지고 만든 것으로 미네랄, 박테리아,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농작물을 키우는 데 아주 유용하다. 모두가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서 농장으로 직접 공급된다. 바른 먹거리에 대한 농민들의 철학, 그리고 이런 세심한 노력을 통해서 제대로 된 로컬 푸드가 생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병충해가 발생하면 화학농약을 간단하게 뿌리면 방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친환경 농법으로 할 때는 미생물을 사용한다든가 또 병충해가 생기기 전에
아예 원천 봉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생산비가 일반 재배보다 한 30-40% 더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기술 전수는 물론 농약 잔류 검사 및 토양 성분 측정까지 이곳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농산물 샘플이 접수되면 잘게 갈아낸 후 여러 가지 시약 검사를 통해서 농약 잔류량을 측정한다. 마침 실험실에서는 부추의 농약 잔류 검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부추를 세절기에 넣어 분쇄하고 유기용매를 이용해 잔류 농약을 추출한다. 그리고 정제 작업 후 잔류 농약 성분 분석에 들어가는데 대략 7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할 만큼 철저한 검사가 진행된다. 저희가 그 친환경 인증 특구다 보니까 인증 관련해서 꼭 생산물 단계하고 그리고 출하 전에 농산물을 검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관행 농민들도 출하되기 전에 자기가 재배하는 작물에 잔류 농약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저희 쪽으로 간간히 의뢰가 들어오는 중입니다. 실험실 한켠에 놓인 수많은 토양 샘플들은 농민들로부터 성분 측정을 의뢰받은 것이다. 잘 건조된 토양 샘플을 잘게 부수고 시약과 함께 거름 정위에 거른 후 그 성분을 분석해 보면 토양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알아낼 수 있다. 농작물의 맛과 영양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토양의 비옥함이다. 농사 짓는 땅에 어떤 영양분이 부족한지, 그래서 어떤 퇴비를 써야 하는지를 분석하고 조언해 주는 이곳은 일종의 토양 병원인 셈이다. 제대로 된 로컬 푸드를 생산해내기 위한 농민들과 농업기술센터의 노력은 까다로운 친환경 인증 시스템에서도 드러난다. 인증은 별도의 인증 그 심의 기관에서 2년 동안의 그 영농 기록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쓴 자재나 그리고 토양, 물, 그리고 종자에 관련해서 다 모두 그 검사를 받고 패스가 돼야지만 인증서가 교부가 되거든요. 그 교부된 인증서, 교부된 그 작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요 분석을 수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이 친환경 유기농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지원 중 하나가 BM 활성수를 제조해 공급하는 일이다. BM 활성수는 박테리아와 미네랄 그리고 물의 상호 관계를 이용한 자연순환 시스템에서 생산된 활성수이다. 낙엽이 쌓인 산에 비가 내리면 유용한 박테리아를 머금은 물이 계곡으로 흘러내린다. 또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면 안반에 있는 미네랄이 녹으면서 활성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인공적인 생산 시스템을 만들었다. 테이프라든가 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주는 거를 이제 발효를 촉진시켜주고 또 작물의 씨가 발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발화를 좀 촉진시켜주고 작물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그 뿌리를 발화 촉진을 발근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전하게 이렇게 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생물 생성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력한 토양 박테리아균은 가축의 분뇨를 먹이로 하여 성장과 사멸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암석으로부터 칼슘, 철, 마그네슘 등의 각종 미네랄과 유기산을 함유한 활성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처음 퇴비 투입조에서부터 농축조까지 BM 활성수가 완성되기까지는 약 4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친환경 유기농작물의 생산을 위해 양평군에서는 이 BM 활성수를 농민들에게 전량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BM 활성수요. 이거 뿌리면 맛도 빨리 돌아오고
땅도 빨리 회복되고 그러니까 한 7년에서 8년 정도 걸려요. 우리가 보통 뭐 퇴비 주고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거 뿌리면 한 2, 3년이면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맛이 있어요. 그게 진짜로 빨리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사람 중에 제가 굉장히 이거 많이 받아다 쓰고 열심히 뿌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바른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농민들과 지역 자치구의 협업. 그 결과로 탄생된 로컬 푸드.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2008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 성장을 그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뭐 환경과 함께 농촌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2009년, 2010년이 되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로컬 푸드를 이제 활성화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2010년, 2012년 이제 이때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완주군이 이 로컬 푸드로 한번 농촌을 살려보겠다 하는 강한 의지로 로컬 푸드의 메카가 되겠다 이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했고요. 현재 이제 뭐 2012년부터 해서 직매장을 만들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 전국에 요즘에 이제 로컬 푸드가 붐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로 로컬 푸드 정책을 도입한 전라북도 완주. 생산자와 소비자, 지자체가 협업해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참여 농가만 1,080가구, 회원 가입한 소비자가 3만 명이 넘는다. 완주 인구 3분의 1에 이르는 소비자가 로컬 푸드 직매장의 회원인 셈이다. 이런 성공에 힘입어 이제 전국의 많은 지자체나 생산자 단체들이 나름의 브랜드를 통해 로컬 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믿을 만한 지역 우수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와 연결해주면서 정직한 생산, 착한 소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로컬 푸드 직매장이 전국적으로 1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는 백화점 한켠에도 당당하게 매장을 차지하게 된 로컬 푸드. 소비자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자 전국 유통망을 가진 대형 마트들도 로컬 푸드 유통을 강화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국의 농산물을 수도권 집화장에 모아 선별 포장한 뒤 다시 지역으로 보냈지만 요즘은 점포마다 직거래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서울 도심에서도 로컬 푸드를 생산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농가. 박종태 씨가 보기만 해도 튼실한 애호박을 수확 중이다. 이곳 역시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만큼 제품의 품질과 신선도는 국내에서도 손꼽힌다. 아버님, 지금 농사는 뭐뭐 지시는 거예요? 네, 여기 작물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한 30가지 정도 지금 경작하고 있지. 그러면은 그 농사는 얼마나 지셨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 고향이 여기고 아버님도 지금 한 60년 농사 졌고 나는 이제 33년 됐지.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전 지역이 친환경 농약을 쓰지 않는 농가가 한 60농가가 되죠. 그날 수확한 농작물은 바로 포장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친환경으로 재배된 작물은 맛있고 신선도가 좋지만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저장성이 강하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약물 처리를 했다는 의미. 결국 농약이라도 한 번 쳐야 여름에도 3일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자연 그대로 키운 박종태 씨네 농작물은 신선함이 최고의 무기다. 결국 로컬 푸드를 최대한 빠르게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빠른 포장과 신속한 배달 시스템이 필요하다.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인증 마크와 박종태 씨의 사진과 연락처가 기재된 박스는
소비자의 신뢰를 더한다. 포장을 마친 박종태 씨의 농가 앞으로 탑차가 한 대 들어선다. 근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물건을 수거해 가기 위해 나온 것이다. 매일 오전 10시쯤 각 텃밭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냉장 탑차가 작물을 실어다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배송한다. 운송 거리가 5km 미만의 텃밭과 농가에서 당일 아침 수확한 농산물을 매장으로 가져가는 작업. 로컬푸드의 신선함이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 뭐 신선한 물건 또 소비자들이 찾으시니까 거기에 맞춰드리려고 매일매일 와서 매일매일 그날 팔 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양은 얼마나 돼요? 양은 때에 따라 다른데 이제 요즘부터 날씨가 더워지고 하니까 쌈류를 많이 찾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많이 가져가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과채류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찾고들 계세요. 그날 수거된 농산물들이 박종태 씨 농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향한다. 먼저 아침에 수거된 농산물은 바로 매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처리 시설장에서 약 1시간 동안 세척과 탈피 그리고 재포장의 과정을 거친다. 소비자들이 필요한 만큼 구입할 수 있도록 작은 배려를 하는 것이다. 수확된 지 3시간이 채 되지 않아 농산물 품목과 함께 생산자의 이름이 붙어 매장에 진열된다. 신선함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과정에 있다. 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잔류농약 검사실. 새로 들어온 농작물의 잔류농약 검사는 필수라고 하는데 이미 까다로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작물들인데도 또 이렇게 검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 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품목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소비자들을 한 번 더 안심시켜드리는 의미에서 간이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표는 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물건을 매번 들여올 때마다 할 수는 없고 한 번 시작을 하고 이제 판매를 한 다음에 작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품목에 한해서는 다시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지 사흘이 지난 농산물은 모두 기부하고 잔류 농약 검사에서 1%라도 농약이 검출되면 납품을 금지하는 철저함. 로컬푸드가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비결이다. 이 식품은 신뢰제에 속합니다. 이 식품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스펙을 해봐도 아니면 그 외관의 색깔로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이제 식품인데 여러 가지 중에 그래서 우리가 신뢰제라고 부릅니다. 비로소 소비자가 신뢰할 때만 믿고 다시 쓴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직매장 한 옆에 이 농약 잔류량 검사 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그 샘플링을 해서 그 이 농약 잔류량 검사하는 장면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이제 하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얼굴 있는 먹거리. 어느 농민이 이것을 그 생산했는지 생산자의 사진을 찍어서 생산자 얼굴이 있고요, 전화번호가 있고요, 거기에 상추나 이런 제품에 뭐 전화번호, 그분의 이름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가 책임진다는 얼굴 있는 먹거리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믿을 수 있는 어떤 신뢰의 어떤 근거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선하고 저렴한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장 이후 이곳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등록 회원 기준으로 약 7,300명을 넘어섰다. 로컬푸드가 지역사회에 가져온 이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이제 안전하고 또 저렴한 친환경 농산물을 이렇게 쉽게 또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구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고요. 농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자신의 농산물을 이제 팔 수 있는 곳이 또 늘어나는 거니까 판로 확대가 되어 또 그런 효과도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매장이 이제 건립되고 또 이제 농산물 판매가 활성화됨으로써 이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커요. 예, 또 좀 더 넓은 측면에서 보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적으로 이제 구해서 보급을 하고 또 소비를 하다 보면 이제 건강 증진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강동구는 전체 면적의 40%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어디서나 쉽게 녹지대를 만날 수 있다. 즉, 그 어떤 지역구보다 도시 텃밭을 조성하기 좋은 여건. 덕분에 농민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취미로 텃밭을 일구며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 공동체 텃밭에서는 합성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비닐 덮기를 하지 않는 친환경 농사가 이루어진다. 안전한 먹거리를 내 손으로 직접 생산하며 느끼는 보람 때문에 구민들에겐 인기 만점이다. 올해 7년째 텃밭을 일구고 있다는 최미양 씨. 매일 아침 밭으로 나와 작물들을 살피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한다. 최미양 씨는 공동체 텃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고 나서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을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왜냐하면 애들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걸 농사를 지어가 직접 내가 먹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은 아토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환경들이 너무 오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좀 많이 근하고 싶어요. 애들 아토피 심한 사람들, 특히 간이 나쁜 사람들. 저도 간이 나빠가지고 사 먹는 음식은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막 설사도 나고 그랬는데 먹고 난 내가 직접 농사를 짓고 나서 먹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 뒤로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지금 권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동체 텃밭 한켠에 위치한 씨앗 도서관. 요즘 미양 씨가 가장 자주 찾는 곳이다. 우리 땅에서 자란 토종 작물 씨앗 150여 종이 전시되어 있다. 작물을 키우고 싶은 시민들은 누구나 무료로 씨앗을 빌려갈 수 있다. 씨앗을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 이게 이제 도서관 개관할 적에 씨앗 드림을 했어요. 그냥 구민들이 오시는 분들, 이 개관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무료로다가 씨앗을 이제 나눠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금년도 농사를 지어서 이제 가을이 지나서 이제 내년 봄까지 그 안에 이제 토종 씨앗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도서관에 찾아오셔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해 가지고 가서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간단한 신상 기록만 작성하고 씨앗을 대출할 수 있다. 단 빌려간 씨앗으로 작물을 재배했다면 가을 채종 후에 씨앗을 반납하는 것이 대출 조건이다. 감사합니다. 잘 기르셔서 채종하셔서 저희한테 다시 갚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컬 푸드의 확산은 좋은 먹거리를 직접 먹어보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소비자들로부터 시작된다. 스스로 텃밭을 가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로컬 푸드 운동은 이미 선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펼쳐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슬로우 푸드, 네덜란드의 그린 케어팜, 미국의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 일본의 지산 지소 운동이 바로 그 예이다. 이들의 철학은 단 하나.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것이다. 푸드 허브라고 해서 대량으로 이것을 사서
대량으로 판매를 해주는 소비를 시켜주는 거래처를 확보해주는 기관들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지금 몇 년 되지 않았지만 200~300개의 푸드 허브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로컬 푸드의 30%를 소비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크게 지금 고무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형 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미국형에서 가장 들어온 것 중에 이제 꾸러미라는 이제 공동체 지원 농업과 이 농민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배워온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꾸러미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일까?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충남 아산의 한 꾸러미 협동조합.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수십 개의 상자 안에 제품을 담는 포장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담는 제품이 기존의 농산물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많은 꾸러미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소비되는 것일까? 부엌으로 가보니 그제야 제철 채소들이 눈에 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로컬 푸드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대량으로 국도 끓인다. 이곳 꾸러미 시스템은 친환경 농산물은 기본이고 친환경 농산물로 반찬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이 지역에서 손맛 좋기로 이름난 사람들이 국산 유기농 식재료로 맛깔나는 반찬을 조리해서 꾸러미를 통해 배송하는 것이다. 유기농으로 콩 농사진 두부를 만들어서요. 쑥 뜯어서 쑥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보내는 거. 안 힘드세요? 팔 그렇게 많이 주문주시면? 아유, 왜 안 힘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해도 우리 소비자들이 맛있게 드시면 좋잖아요. 오이 농장에 가고 있어요. 내일 농산물 꾸러미 배송할 때 필요한 오이라서요. 오늘 반찬에도 들어가고요. 5분 남짓 달리니 오이 농장이 눈앞에 보인다. 꾸러미를 만들다가 재료가 떨어졌을 때는 근처 농장에서 친환경 유기농 작물을 바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 꾸러미 시스템이 신선한 제품을 공급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음식으로 만드는 일이다. 단순한 농작물을 파는 게 아니라 반찬을 곁들였더니 꾸러미를 찾는 소비자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오늘 반찬 나갈 야채 피클이에요. 피클 육수를 만들어서 뜨거울 때 부어서 야채 색깔도 살리고 새콤달콤하게 요리한 오늘 되게 다들 엄청 분주하신 것 같아요. 왜? 뭐 때문에 분주하신 거예요? 아, 저희가 오전에 조리를 해서 오후에 배송을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조리팀과 이 포장팀이 정신이 없는 날이에요. 기존의 로컬 푸드 이용이 근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애용하는 선에서 의미를 찾았다면 이 꾸러미 협동조합은 생산 품목 전체를 유기농으로 재배해 반찬을 만들고 직접 배달까지 책임지고 있다. 또한 농산물 꾸러미를 배달할 때마다 농사와 회원 이야기를 담은 소식지를 함께 보내곤 한다. 소식지는 소통의 장이 되어 농부들과 회원들의 관계를 든든히 해주고 있다. 저희 꾸러미 받으시는 분들께 매번 꾸러미와 함께 보내요. 여기에 이제 농사 짓는 이야기, 생산하면서 겪었던 일, 그리고 뭐 소비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쓰고요. 또 어떤 과정으로 어떤 분이 농사 지었는지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쓰고 조리 과정도 이렇게 뭐
무슨 멸치를 넣고 어떤 육수를 만들었고 어떤 조미료를 썼는지 이런 것도 자세히 써서 보내드리면 이제 드시는 분들이 아 이게 그냥 딱 만들어진 반찬을 받아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졌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좀 믿고 드실 수 있고 그런 소식을 전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정직하게 생산된 농산물과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은 이 꾸러미에 담겨 소비자의 집까지 배송된다. 사람들이 꾸러미 시스템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꾸러미 협동조합의 배려이다. 회원들 만나면 되게 반가워요. 근데 많이는 못 만나요. 다 직장 다니고 이래서 하루에 뭐 5명 정도? 오히려 사람 만나는 게 더 좋아요. 안 만나고 문 앞에만 딱 두고 가면 그냥 일만 하는 것 같은데 만나서 인사라도 하고 이제 음식은 어땠냐, 짰냐, 싱거웠냐, 맛이 어땠냐, 어떤 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소통이 되면 오히려 재밌고 보람도 있고 그래요. 꾸러미를 직접 배송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반갑게 맞아주는 이들이 있기에 이 시간은 의미가 있다. 고랑이랑 안녕하세요. 지난번 건 맛있게 먹었어요? 네, 잘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뭐 음식 불편한 거 없었고요. 우리도 진짜 편식쟁이거든요. 다행이네. 소스도 되게 부드럽고 애들 먹기에도 괜찮고. 그러니까 소스도 새롭게 우리 조리사님께서 개발해가지고 만드셔가지고 반응이 어떤가 궁금했었어요. 기존 거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누르시면 되고. 벌써 2년째 꾸러미를 받고 있다는 하나영 씨. 평소엔 직장 일을 하느라 장을 볼 여유도 없고 반찬을 만들어 먹기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그녀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이 꾸러미. 배송된 제품들을 이렇게 냉장고에 채워 넣으면 일주일이 든든하단다. 조리된 제품 뭐 시중에 많잖아요. 반찬 가게든가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거는 믿을 수 있게 직접 다 이렇게 재료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사진 찍으셔가지고요. 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뭐 어느 농부님이 어디서 어떻게 재배하신 건지 그리고 뭐 한살림 건지 뭐 생협 건지 그런 걸 다 일일이 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 거의 지금은 일반 회원들 계시지만 초창기 회원들은 다 거의 생협이나 한살림 회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신뢰하고 내가 해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해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대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히 잘 먹고 있죠. 그동안 우리는 이런 수많은 장점을 지닌 로컬 푸드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시켜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 땅을 지키는 농부들의 정성과 바른 먹거리를 위한 고집이 만들어낸 로컬 푸드. 우선 우리 가족이 내가 먹고 우리 가족이 먹고 또 우리 이웃이 먹고 또 우리 소비자가 그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때 또 생산자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먹거리만큼은 안전한 먹거리를 해야 된다는 게 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도 건강한 먹거리가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일본이나 유럽처럼 직거래 시스템
로컬 푸드점 이런 것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야 소비자도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신선한 채소도 먹을 수 있고 또 값도 싸고 살아있는 신선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그 아이들 먹거리 저녁상 밥상에 항상 이런 것이 놓여 있어가지고 건강에 활력소가 되는 그런 세상이 언젠가 오겠죠. 안전한 먹거리를 건강하게 섭취하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로컬 푸드를 소비하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 결국 로컬 푸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사회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